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2020년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10분 브리핑, 오늘은 한라일보부터 살펴봅니다. 지난주 제주 지역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번복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임용시험 결과가 또다시 뒤바뀌는 일이 있었는데요.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 실수라는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기사로 넘어갑니다. 중앙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제주 총선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이 오늘 통합 출범하면서 일정 부분 야권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다시 임용시험 논란 짚어봅니다. 불합격한 줄 알았는데 7시간 후에 합격 처리가 됐다가 다시 며칠 후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 B씨에게 교육청 장학사 등이 찾아가 다시 한번 제주로 시험을 보면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과의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언제든 평가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니냐고 꼬집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경솔한 발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현장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추정되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온전한 상태는 아니고 파편들로 보이는데요. 고려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 조각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계에서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의 피난궁터가 강정에 있었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라고 덧붙여서 전하고 있네요. 제주신보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미래통합당과 관련해서 원희룡 도지사가 최고위원직을 수락했는데요. 원 지사의 중앙정치 복귀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분명 중앙정치보다 도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죠. 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리를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분석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와 제주도 그리고 국토부 등 3자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 공개 그리고 특위가 앞으로 도출하게 될 결론에 대한 국토부의 존중을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바다를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등 8개 용도구역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등 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된 곳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양식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돌고래 서식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주도는 용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아예 개발 행위나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드디어 제가 애정하고 늘 저에게 많은 영감과 취재거리를 안겨주는 재미일보 순서입니다. 머릿기사로 원희룡 지사의 미래통합당 참여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신보와 마찬가지로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이제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과 대립을 이어가면서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일보 다른 기사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인터넷판으로 본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 제주시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고배를 마신 양치석씨, 이분을 재민일보 이사회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 소개해야지 생각하고 이렇게 PDF 찾아보고 있었는데 오늘자 지면을 아무리 뒤져봐도 해당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 캡처를 부득이하게 해왔는데요.
지난 14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양치석 전 국장을 새로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청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재원이다라고 인터넷 기사 덧붙이고 있는데 선거에 출마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네요. 지난 5일이죠. 정기주주총회로 이제 김택남 회장이 신임 대표이사에 오르고 우리 또 이제 아빠 찬스를 사용한 회장님의 따님 김모 기자가 차장에서 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한 지 불과 8회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왜 자사 사장 임명처럼 중요한 소식을 지면에 담지 않았을까? 이게 몹시 궁금해집니다. 사실 양치석 씨가 재민일보 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돌기는 했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재민일보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아마 재민일보 식구들이 들어도 이건 좀 황당한 소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기억으로 이분 아마 지난해 9월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5년 동안 박탈당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뭐 도덕적으로나 신문사 사장으로 임용이 가능한지 정서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거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6년에 물러난 백승훈 전 사장 이후에 지금 두 차례 연속 재민일보가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을 사장에 앉히고 있는데요. 네, 재민일보가 앉히는 게 아니고 재민일보 김택남 회장님이 앉히는 거겠죠. 굳이 억지로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자면 뭐 회사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편집국 기자들의 입장이나 어떤 뭐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편집국의 목소리와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를 맞은 지역경제에 어려움 전하고 있습니다. 임시 휴업하는 가게를 비롯해서 가게를 떠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두운 표정 살피고 있습니다. 도유지인 제주시 부자업 상도리의 한 야산에서 무더기로 목재와 철근 같은 폐기물 매립 현장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불법 매립된 이 현장을 보니까 쓰레기 양을 100톤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도유지처럼 약간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 이 폐기물을 파묻은 것을 보니까 인근 지리와 어떤 관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춘과 경칩이 지났는데 역주행하는 날씨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간도로의 경우 이제 지금 내린 눈으로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강풍에 하늘길과 바닷길의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